위탁 판매 상품 소싱 후 키워드 가공할 때 다른 용도의 키워드를 찾으면 기존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는 적지 않아야 할까요? 기존 키워드를 적으면 결국 다른 최저가 사이트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요? 기존 키워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다른 가공된 키워드랑 같이 혼용할 수 있는 키워드면은 같이 한두 개 정도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다른 가공된 키워드에서 만약에 판매가 잘 일어나잖아요. 그럼 기존 키워드도 같이 이제 만약에 좀 키워드가 높은 키워드여도 얘가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걔도 같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나중 가면 더 많은 유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아니어도 한두 개 정도 같이 혼용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이트로 유입되지 않을까,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순위 자체가 올라가고 거기서 보이고 후기가 쌓이면은 사람들은 뭐 가격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후기를 보고 사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싸게 팔면 이거 중국에서 이상 뭐 짝퉁 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래 그 다른 용도로 했던 키워드가 오히려 더 잘 팔릴 수도 있고, 상품 등록이 많아질수록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품 등록 후 따로 관리하는 엑셀 파일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원래 엑셀을 좀 잘 활용을 했어요. 제가 뭐 엑셀 커말 처음 생겼을 때 그때 2급 자격증을 제가 1회 막 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엑셀 자체를 좀 활용하는 부분에서 원래 좀 잘했던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처음 엑셀도 이제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매처를 좀 좁히시는 게 좀 편해요. 여러 가지 도매처를 넣으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잘 한 가지 도매처의 제품을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마켓별로만 약간 정리를 하시면은 그게 되게 편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100% 다 지금 아직도 도매국에서 사용을 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품 소싱하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판매하냐, 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가지 도매처에서 가능하면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엑셀 관리하는 부분도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상품 소싱할 때 오늘은 무엇을 소싱할지 막막한데 그때 유용하거나 필요한 위주로 소싱하시나요? 시즌 상품도 하시는 거 괜찮아요. 시즌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날파리 퇴치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시즌 상품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한번 만약에 트래픽 받으면은 그 짧은 순간에 낼 수 있는 매출이 제가 만약에 한 몇 달 동안 팔 수 있는 매출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그러니까 하루는 한 시즌 상품 하나 좀 하시고, 그리고 하루는 좀 계속 팔릴 수 있는 상품 하시고, 번갈아 가면서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비수기일 때는 계속 나가는 제품이 좀 더 나가면 좋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섞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좀 팔리는 거 있으면 걔를 좀 더 가공을 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게 잘 팔릴지 아무리 저희가 키워드를 보고 들어가도 100% 확실이라는 건 없어요. 그 상품 소싱할 때 쓰는 엑셀 파일, 요거 제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를 드릴게요. 올리는 모든 제품의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를 가공하시나요? 저는 대표 이미지는 다 100% 가공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매처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분들이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 원 이미지로 한다는 거는 그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뭐 제품에 대한 눕기를 따든지 그렇게 해서 제품 이미지 조합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제품을 확인하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건 결국 썸네일이에요. 그걸 보고 클릭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 썸네일에서 선택을 안 되면은 제 페이지를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도 분명 그 검색에 걸리는 수많은 제품들 중에 결국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썸네일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세 페이지는 어떤 경우 좀 수정을 하냐면은 진짜 제품 이미 하나 딸랑 입고 있는 그런 상세 페이지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제가 이제 뭐 가능하면 샘플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문구라도 더 넣든지, 뭐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봐가지고 문구를 더 넣든지 해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품이 팔리는 제품, 이거는 뭔가 이 제품에 대한 매력이 있거나 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제품이 팔린다는 거는, 그런 거는 내가 조그만 상세 페이지에 뭔가 마케팅적 요소를 줘도 훨씬 많이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세 페이지도 바로 제가 변경을 합니다. 대표 이미지도 무조건 바꾸고, 상세 페이지는 일단 좀 판매가 되면 바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미리 캔버스를 주로 사용하고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니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하시고 로그인을 하면 화면이 뜨는데, 저는 미리 네이버에 사용 가능한 썸네일 크기를 맞춰놔서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화면 왼쪽 상단에 집 모양과 파일 설정이 있는데 그 옆에 숫자로 된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직접 입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1000 곱하기 1000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가 틀리시다면 1000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1000 곱하기 1000 픽셀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썸네일에 사용할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저는 도매쿡에서 제품 하나를 검색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니 캐리어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많은 제품이 뜨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썸네일은 많은 분들이 똑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쭉 내리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를 썸네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미지 캡처를 할 때 알캡처를 사용을 하는데 알캡처를 켜고 썸네일로 사용할 이미지를 적당한 크기로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켜두었던 미리 캔버스를 이동하셔가지고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붙여지는데 단순하게 이미지를 끌어서 눌러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이런 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상단에 더보기라는 게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배경으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썸네일 크기에 맞게 이미지가 배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미지 눕기를 따고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는 방법인데요. 네이버에 눕기 따기 사이트라고 검색하시면은 가장 위에 이미지 배경 제거 이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저희가 배경으로 사용하기 위해 캡처했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하시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배경이 제거가 되는데요. 일부 배경이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여기 에디터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레이저를 클릭한 다음에 이 프로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시고 클릭을 하면은 지워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모두 제거를 했다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원하시는 폴더로 붙여넣어 주시고 다시 미리 캔버스를 가신 다음에 이 하얀 캔버스 위에 드래그해서 놓아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어울리는 다른 이미지를 조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캐리어는 여행할 때 쓰는 도구니까 여행 풍경 같은 것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미리 캔버스를 보시면은 왼쪽 메뉴에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배경을 눌러주시고 여행과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검색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는 것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다른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볼게요. 바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두 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배경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크기를 좀 적당히 조절해 준 다음에 배경을 넣고 이미지 조합을 한다면 썸네일이 완성이 됩니다. 도매처에 재고 없어서 네이버 판매자가 찾아서 제품 배송했을 때 판매자가 좋아했다 하셨는데 주문한 우 대표님이 수십 명의 사람 이름으로 주문한 거에 이상을 느끼거나 하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품을 찾았을 때 그 위탁 판매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주소를 보니까 직접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입을 해가지고 그 재고를 가지고 있던 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악성 재고였던 것 같아요. 악성 재고였던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제가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재고 몇 개 가지고 계시냐? 안 그래도 중을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재고 많다고 주문 넣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주문을 넣은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판매자분도 어떤 뭐 악성 재고를 처리해서 그런 거지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도 뭐 수십 명 그 분들한테 보내서 훨씬 좋았고, 특별히 그거는 뭐 판매자마다 약간 좀 틀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컨택했던 그런 데는 오히려 더 좋아했다. 예, 이건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정확히 뭐 어떤 판매자에 따라 틀릴 수 있잖아요. 주문자는 어쨌든 대표님 이름으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 이름을 하고 이제 그 받는 분을 똑같이 저희 도매국에 그 주문 넣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업자 카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매일 매출 잡혀요. 어차피 전산으로 다 등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제품 등록 후 제품 노출이 팔리도록 제일 먼저 하는 마케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광고죠, 광고. 이거는 이 가장 빠른 거는 솔직히 광고인데 네이버는 광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키워드 광고하면은 내가 키워드를 선택 못하고 단가만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제외만 할 수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검색 영역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비검색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면 노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관심 있어 하실 분들에게 그냥 어플 키는 순간 검색 없이도 막 뿌려주는 그런 광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날파리 퇴치기가 그렇게 한 번에 팔렸던 것도 그거를 등록하고 나서 약간 그 썸네일에 뭔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면 노출, 그 비검색 영역에서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구매가 한 번에 확 일어났거든요. 제품이 만약에 등록하시고 팔리면은 그때는 쿠팡 같은 경우는 저는 광고 돌리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모든 제품 아니고 이제 적어도 2번 이상 판매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뭔가 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2번이나 판매됐다는 거는 이 제품에 뭔가 매력이 있거나 어딘가에 뭔가 팔릴 만한 확실히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광고를 돌려서 노출을 확 증가시키는 순간 그만큼 훨씬 더 많이 팔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후기는 하나 정도 달아주시는 게 효과가 한 2배, 3배 더 높다. 나 같은 경우도 하나 제품 살려고 그러는데 뭐 후기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했을 때 그래도 후기 하나라도 있는 걸 보고 좀 사시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제품이 2번 정도 판매됐는데 광고를 돌 때는 후기 하나 먼저 지인한테 붙여서 놓고 돌리시면은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다. 워낙에 유명한 제품, 정관장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출이 돼 판매를 이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판매를 했던 건데 최신성 점수를 정말 잘 받았다고 밖에 제가 설명 못 드리는 게, 다 정관장 그 50ml, 70ml, 80ml인데 저는 이제 물론 제목은 50ml, 70ml 같이 합쳐넣어서 놓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정관장이랑 똑같은 키워드를 쓰고 넣는데 그게 아무래도 첫 페이지나 두 페이지 떴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점수가 받아가지고 1페이지에 뜨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확인했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있던 바로 옆에가 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문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제가 네이버 최신성 점수를 좀 잘 받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참 정관장이라는 그 선물 세트 트래픽을 받을 시점에 제가 잘 들어가고 최신성 높았는데 그때 구매가 한 번 일어나가지고 이게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다른 그런 영상도 보시고 뭐 교육도 들으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최신성 점수만 좀 잘 활용해도 약간 어떤 좀 센 키워드도 잘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뭔가 내가 마케팅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으면은 구매를 좀 넣으면 이게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에 약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마케팅 비용을 들이진 않았지만 운이 좋았다, 최신성 점수를 잘 받았다. 리뷰 작업 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고 이제 친구들한테 그 지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제품을 제가 이제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저 써보시고 좀 잘 써달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또 좋게 써주시는데 당연히 지인인데 나쁘게 써주진 않잖아요. 별 5개 쓰고, 그리고 공짜로 제품도 제가 제공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협찬이죠. 협찬해드리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한 5분 정도가 계속 해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받고 하니까. 그런 거를 주위 지인분들한테 이제 내가 쇼핑몰을 하고 있으면은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 약간 인맥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친구라든지 그런 게 부탁을 하면 잘 써주겠죠. 마케팅적으로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제품 뭐 한 30개 막 이렇게 그런 비용을 받는데 그건 좀 비싸니까 가능하면은 지인분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가 이런 뭔가 쇼핑몰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 힘들 때 그거를 도와주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제 장사를 해도 그 와가지고 한번 팔아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량 등록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근데 저는 이제 수동으로 다 진행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대량보다는 수동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대량 등록은 말 그대로 이제 대량으로 키워드도 일괄적으로 좀 변경을 하지만 일률적으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 쫙쫙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썸네일도 좀 변경, 요새는 썸네일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단계로 갔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10,000개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9,990번께 팔고 1번께 팔렸는데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얘가 팔렸는지에 대한 좀 분석을 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수동으로 등록하면 내가 확실히 이런 부분을 변경했다는 걸 제가 인지를 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 변경할 때문에 팔렸다는 걸 제가 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체크를 하고 다른 제품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했을 때 팔리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저는 데이터를 남겨놓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초반부터 대량 등록을 하면은 분석을 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수동 등록하시고 대량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좀 만약에 경험치가 쌓이시면 대량 등록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계속 편한 걸 찾아요. 한번 이게 대량 등록 편해버리면은 계속 그냥 그 찍어 올리듯이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000개 채우면은 사업자 또 하나 파서 또 남겨놓고 또 사업자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되면은 그 툴에서 벗어나고 그거에 갇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새로운 제품만, 새로운 도매처, 새로운 그것만 찾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한 개 도매처라도 내가 차별화만 한다면 제품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그런 커다란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뭐 제가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당 광고 비용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만약에 제품 하나 팔아서 10,000원 남았을 때 10,000원이 남는 제품이라면 10,000원까지 다 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이 제품이 계속 팔릴 제품이라면 손에 안 보는 순간까지 넣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 플랫폼 안에서 제 제품이 팔리면은 그 플랫폼에서는 점수가 올라가요. 판매 점수라는 게 그 로직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상위가 노출이 돼요. 유지가 되거나 노출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계속 리뷰가 쌓이기 때문에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제 상세 페이지에 계속 누적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광고를 끄더라도 그게 그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이제 구매 건수랑 리뷰가 쌓일 때까지는 광고 비용이 만약에 제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면 제품이 괜찮다. 그리고 광고를 안 돌려도 좀 팔렸던 제품이다 그러면 최대한 그런 구매 건수를 쌓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합니다. 좋은 제품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좋은 제품, 일단은 똑같은 제품을 분명 뭐 네이버든 쿠팡이든 팔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길 들어가서 후기를 보시면 돼요. 후기를 보고 이 제품 막 좋아요, 막 그런 게 많이 달려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러면 그 도매처 어차피 똑같은 데서 퍼온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다는 거가 이미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내가 똑같이 파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뭔가 좀 뭐 부가가치를 더해서 팔면 어차피 제품 자체는 좋으니까 부가가치를 더하면은 이 분보다 더 훨씬 마진이 남길 수 있고, 아니면은 용도를 바꿔도 제품 자체는 좋은 거니까 다른 제품으로 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 다른 판매자의 후기를 본다. 그렇게 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 팔리는 제품은 중간중간 삭제하면서 정리하시나요? 아니면 언젠가 팔릴 수 있다는 전자에 그냥 두시나요? 판매를 시작하신 지 뭐 얼마 안 되셨으면은 일단 계속 놔두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팔리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성을 타야지만 약간 검색이 돼서 팔리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올리시다 보면은 정말 이게 누적되다 보면은 그 중에 좀 수출나게 좀 더 팔리는 제품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굳이 이제 나머지 제품을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때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내가 한 300개, 400개 올렸는데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주려고 잘 팔린다면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거기서 많은, 걔가 내 모든 매출의 한 80~90% 끌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켜놓고 여기서 매출을 내가 더 내겠다. 그럼 또 그만큼 또 다시 또 등록을 하시고 거기서 또 그런 제품이 나면 그걸 또 다시 좀 더 디벨롭 시켜서 두고 그렇게 해서 매출을, 안정적인 매출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게 좋죠. 일단은 처음에는 지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등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한 번에 싹 다 정리해야 되니까 굳이 뭐 근데 지우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네. 그럼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나고 나서 처음에 안 팔리는 제품들에 대해서 다시 뭐 페이지 수정이라든지 키워드 수정 이런 거를 보시는 것도. 글쎄 뭐 수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는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신성 점수 자체라는 건 이미 끝나버린 제품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거의 판매가 일어날 확률이 되게 적어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예전에 등록했던 것도 약간 그 로직 자체가 네이버랑 틀려서 그런지 옛날 것도 좀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 몰라서 저는 남겨놓긴 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최신성 점수 안 받으면 재계하기 힘든데 외부 유입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은 있죠. 아까 그런 유튜브 같은 그 링크만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니까 제품 자체가 좋으면은 그것도 가능하고, 나중 가면은 이건 그냥 자연히 약간 감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냥 지울까 말까 이거 감이 오실 거예요. 계속 제품 등록하고 팔다 보면은
그냥 지워도 되겠다는 약간 그런 시점이 오시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품은 몇백 개 정도 깔아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알짜 상품으로만 구성해야 할까요? 이거 방금 전에 약간 설명했던 거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드리고 싶어요. 제 주위에도 이제 이런 쇼핑몰을 하려고 저한테 물어보는 지인들이 있는데, 제가 얼만큼 제품 등록해야 되냐. 만약에 제가 그래서 매출 1,000만 원을 내고 싶으면은 1,000만 원 나올 때까지 계속 등록하시라고. 그게 답이라고. 왜 그거를 고민하고 계시냐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매출이 500만 원이 목표면 매출 500만 원 나올 때까지 계속 상품 등록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디벨롭을 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표의 매출이 나오려면은 지금 올린 제품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제품을 계속 올려야죠. 그 기본적으로 올린 제품 중에서 훨씬 잘 되는 제품이 있으면 걔를 좀 더 디벨롭하면 더 뛰겠지만, 그것도 이제 분명 한계가 올 거예요. 얘가 후기도 넣고 상세 페이지 업그레이드했는데 원래는 100만 원 매출 나오던 게 500만 원까지 떴는데 이제 그 이상 또 안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 제품이. 그때는 이제 계속 제품 등록을 해줘서 또 다른 팔릴 만한 거를 더해서 월 한 매출 1,000만 원 평균 정도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해주셔야 되죠. 내가 진짜 원하는 매출이 있다면은 그 매출 나올 때까지 계속 등록하시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매매 재고가 없어서 네이버 최저가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다 만약 고객님으로부터 반품이나 기타 문의로 연락이 오거나 등등 생각지 못할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조심스럽더라고요. 주의사항이나 염두에 대한 사항이 있을까요? 요거 같은 경우도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네이버에서 보냈는데 교환하고 반품 온 적이 다 있었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게, 그 반품 온 걸 가지고 다시 그 송장 가지고 그 네이버 제가 구매한 곳에 반품을 요청하니까 바로 반품도 진행되고 교환도 또 바로 되더라고요.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은 게, 그 네이버에 파시는 분들도 저희처럼 또 위탁으로 파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건 이제 주소지를 보면 다 나와요. 만약에 아파트라고 돼 있고 막 그런 집 주소로 돼 있는데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탁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제 주소 해가지고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는 뭐 창고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건물 이렇게 좀 돼 있으면은 그분들은 직접 사입해서 파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분들 거 위주로 판매를 하시면은 그분들은 직접 택배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로 다 반품 수거도 해주시고 교환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은 쿠팡은 네이버에서 넣으시고, 네이버는 쿠팡에서 해가지고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11번가나 그런 데서 찾아가지고 그 송장에 같은 플랫폼 안에 송장 똑같은 게 들어가면 중복으로 떠요. 근데 그런 경우도 해결 가능한 게 이제 업체 직송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약간 별로 추천을 해드리진 않고, 고객센터 이제 연락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고객센터 연락했더니 그건 이제 업체 직송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다른 플랫폼에서 한번 그 최저가를 찾아보셔가지고 서로 이제 겹치지 않는 플랫폼으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쿠팡은 로켓 배송이 빠르잖아요. 가져와서 제가 다시 박스가래 해가지고 보낸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일단 뭐 방법을 만약에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이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이제 많이 있어요. 제가 또 아는 경우는 당근마켓 있잖아요. 당근마켓 치니까 또 그 제품 아예 쓰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올라오는 게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해결을 하셨던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 사항이 오면은 어떻게든 한번 자사몰이라든지 자사몰도 있고 네이버, 쿠팡 이런 데 한번 다 최대한 찾아보시고, 이제 도저히 이제 못 구하겠다. 그럴 때는 이제 고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제품, 이제 어쩔 수 없이 제품 품절 때문에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제품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으로 가시는 게 최고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제품 받으면은 크게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저도 제가 막 이제 도매처에서 갑자기 막 품절 시켜가지고 저희 제품 못 구했을 때는 고객님한테 연락드린 적도 있긴 해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은 한 달 정도 될 것 같으면 한 달 정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희들한테 호의적으로 나오시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아니면 그냥 환불해드리거나 그렇게 하면 다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대체품 받으시는 분도 있고, 환불 받으시는 분도 있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대신 이제 송장 번호 겹치는 거는 가능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하셔야 된다. 도매 사이트 품절 관리, 가끔 주문이 들어오는 물건이 품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도 제가 전에 그 투트랙님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샘플로 먼저 제품을 저는 거의 구매를 하는데, 비용이 큰 걸 가지고 이제 샘플을 구매하지 않고 이제 약간 적당히 제가 뭐 구매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주로 샘플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 샘플을 가지고 다시 재포장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품절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솔루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도매국 사이트 가면은 DB 보관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 DB 보관함에다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그 주문을 클릭해가지고 넣으면은 그 보관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제가 로그인해서 그 DB 보관함 한번 클릭을 하면은 얘가 남아있으면은 얘네가 그 업체에서 제품을 안 준 거고 품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저는 한 번씩 체크를 하긴 해요.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제품 품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도매국을 이용하시면은 품절 관리를 하는데 조금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화면 보시면은 DB 보관함이라고 있는데 이 DB 보관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미니 캐리어라는 제품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제품이 뜨는데 이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캐리어 전부를 소싱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화면에 있는 이 제품들을 DB 보관함에 넣어 보겠습니다. 제품 앞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클릭을 해주시고 하단에 보시면은 선택 상품 DB 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DB에 담겨지게 되는데 바로 DB 보관함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담았던 제품이 DB 보관함에 보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이 로그인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이 메인 화면에서 DB 보관함을 클릭하면은 DB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DB 보관함에 보관된 제품들은 만약에 이 공급처에서 제품을 품절시키게 되면은 DB 보관함에 제품이 사라지거든요. 그때는 해당 제품이 공급사에서 품절 처리를 했구나, 이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은 품절에 대처하는데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제품과 이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거든요. 만약에 이 제품이 품절이 됐다면은 이 위에 있는 제품으로도 발송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도매국에서 최대한 동일한 제품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DB에 담아두시고 특정 도매처의 제품이 품절이 있다면 다른 도매처에 있는 제품으로 대신 발송해서 제품에 대한 품절의 대처가 좀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와서 보니 제가 상품 등록할 때보다 도매처 단가가 올라 그 가격으로 팔리게 되면 마진이 없거나 마이너스 3, 4천 원 정도가 될 때는 마이너스여도 주문을 이행하시는지 고객님께 안내드리고 품절 처리를 해야 할지 혹은 그 외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말까요?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 한 3, 4천 원이면은 그냥 주문 보내시는 게 맞아요. 일단 플랫폼 자체에서 판매가 일어나면은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보내시는 게 맞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계속 이렇게 보내면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문권은 그렇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손해 나지 않은 정도로 가격을 인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판매 때문에 랭킹은 올라가 있고 후기도 쌓이고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가격 그 다음 가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손해보지 않는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 비용으로 3, 4천 원 투자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는 지인한테도 이거 하나 써달라고 할 때도 제품도 보내야 되고 택배비 내가 쓰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싸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판매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주문 건수를 하나라도 더 올리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마케팅 업체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케팅 부분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부러 10,000원짜리인데 자기가 손해보고 7,000원에 올렸다가 거기서 판매를 좀 일으키신 다음에 제품 랭킹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 가격에다가 마진을 붙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과도하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그 가격에 대한 조정이 크지 않으면은 크게 뭐 플랫폼에서 제재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특별 기간 할인해서 팔았다가 다시 올리는 약간 그런 거죠. 소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거나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항상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 아니면 어떻게 부가가치를 줄 수 있나,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제품을 보면은 팔 게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 위탁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마진도 안 남고 뭐 배송비도 무료인데, 사실 배송비 무료인데 내가 배송비도 내야 되고 도저히 맨 처음에 어떻게 팔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런 틀 안에 갇혀 있다가 이거를 딱 깨는 순간 보물창고가 되는 거예요. 도매국도 이렇게 해서 팔면은 완전 다른 제품이니까 팔리는구나, 여기다 두 개를 합쳤더니 이렇게 팔리는구나, 이런 차별화된 시각으로 보시면은 정말 팔 게 많으세요. 아까도 제가 그 강아지 그 스톤 보관함 거인데 그거 크리스탈 보관함에다가 쟁반 하나 붙여고 그렇게 했을 때 2만 원 넘게 팔 수도 있고, 그냥 그분들은 그 제품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가가치를 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각화로 보는 거라. 그리고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제조사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연락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품을 파시다 보면은 잘 나가는 제품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방향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가가지고 그냥 제가 전화하면 거기서도 알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주문을 넣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좀 거래하기 쉽고, 최근에 제가 양말을 올렸는데 양말이 잘 나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무압박 양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10켤레씩 묶어서 팔았는데 그게 잘 나가가지고 한번 그 도매국에는 되게 좋은 게 거기 그거랑 그 전화번호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공급처에 전화를 했더니 도매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팔고 있는데 스토어 명 대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주문 넣은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매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갖고 좀 싸게 줄 수 있냐 했더니 또 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냥 그 판매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마진이 잘 팔리는 것 자체를 마진을 줄이셔야지 그만큼 저희가 얻는 이득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거래처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은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시고 그 주소 자체가 그런 위탁 주소가 아니라 뭔가 직접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돼 있으면은 거기에 컨택하시면은 생각보다 제품 잘 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보시면은 그게 좀 보이실 거예요. 아, 여기는 위탁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구나, 아니면 딱 봐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나. 그런데 한번 연락해 보시면은 그 제품은 생각보다 받기 쉽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도매 사이트보다 저렴하게 팔고 있는 상품을 신경 쓰지 않고 팔려고 하는 제품의 종류, 특징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제품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지금 말대로 모든 제품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능하면은 힌트,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은 다용도라고 돼 있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다용도이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플라스틱 보관함이 아니라 다용도 플라스틱 보관함이면 그 플라스틱 보관함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제품들, 약간, 그리고 식품이나 그런 것 빼놓고 카테고리가 약간 유통기한 없는 카테고리,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T 제품 중에 무슨 USB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변경시킬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는 지금 이게 쓰는 게 이게 HDI 뭐 분배기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노트북 화면 분배기라고 해서 팔았는데 또 그것도 잘 팔려요.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신 것도 괜찮다. 부족한 강의에 또 이렇게 다들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우대표 TV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하고 이런 초보 셀러분들하고 약간 뭔가 제품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마케팅 법인 회사를 이번에 설립을 해요. 그런 거 나중에 또 생기면 제 우대표 TV 채널을 통해서 또 홍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또 활용해 보셔가지고 매출을 또 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의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